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저희 단원은 1단원이 기본도형이고, 2단원이 작도와 합동이고, 네, 3단원이 평면도형이고, 4단원이 입체도형, 5단원이 뭐 자료 정리해서 자, 요건데 보통 이제 중간고사까지는 평면도형까지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3단원까지. 그리고 4단원, 5단원이 이제 학교에서 기말고사를 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무리 안 해도 그냥 미소는 사람이 시험 안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그래 해야 네. 흥말라고. 그래서 내가 미소는 자, 쟤 맨날 그럴 거야. 내가 봤을 때. 쟤를 몰라? 예진이를? 맨날 그럴 텐데. 네. 너무 행복해.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기본도형인 처음에 점선명. 자, 뭐 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찍으면 점이죠. 네. 선은 뭐예요? 점을 겁나게 많이 붙여놓으면 선이 되는 거고, 선을 겁나게 많이 붙여놓으면 면이 되는 거고, 면을 겁나게 많이 붙여놓으면 입체도형이 되는 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요한 거 점선면은 도형의 기본 요소다. 자, 그래서 점도 도형이에요. 선도 도형인 거고. 근데 우리가 맨날 도형 이렇게 얘기하면 맨날 뭐 삼각형, 사각형, 원 이런 것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것만 도형이 아니고 점이랑 선 자체도 도형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면 도형은 방금 얘기한 대로 삼각형, 원, 뭐 사각형 이렇게 면의 도형 모양을 선을 이용해서 그릴 수 있으면 네, 평면 도형이 되는 거고, 입체 도형은 뭐 이렇게 정육면체, 원뿔 이런 거 배웠죠? 삼각뿔, 뭐 사각뿔. 밑면의 모양이 원이면 원뿔인 거고,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면 삼각뿔, 사각형이면 사각뿔. 이런 식으로 자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게 입체도형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교점. 선이랑 선이 만나는 걸 교점이라고 하죠. 우리 이미 앞에서 배웠죠? 정비례 반비례 할 때. 기억나요? 제가 교점이라고 항상 얘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 이런 거 기억나죠? 정비례 반비례 할 때. 이게 교점이죠. 네, 선이랑 선이 만났으니까.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요 교점을 얘기하는 거고. 자, 선이랑 선이랑 만나서 교점이 생길 수도 있지만, 선과 면이 만나도 교점은 생긴다. 뭐 이런 거죠. 면이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선이 요거니까 뚫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게 점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점이 생기는 건 선과 선, 선과 면, 이렇게 만나면 생긴다. 자, 면이랑 면이 만나면, 당연히, 그거는 선이 하나 생기게 될 텐데, 그게 교선이다. 자, 입체도형이랑 면이 만나도 요 부분은 교선이다. 그러니까 교선이라고 얘기하는 게 꼭 직선일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꺾여 있어도 되는 거예요. 선이기만 하면 된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체도형에서 교점이 몇 개냐, 그러면 선이랑 선이 이렇게 만나는 이런 것들을 다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점은 8개다. 교선은 면이랑 만난 걸 세는 거니까 이런 게 교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총 12개다. 이런 식으로 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냥 뭐 왼쪽 것만 그냥 같이 하고 갈게요. 교점이 몇 개냐 그러면 이렇게죠. 그래서 4개. 교선이 몇 개냐 그러면 6개.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잠깐만요. 뭐 어렵진 않죠, 이런 거? 약간 어려워요. 거짓말 하지 마.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딨어. 어려운데 계속 이 난이도면 계속 이 난이도는 아니겠죠. 근데 뭐 한 몇 페이지까지는 요 난이도예요. 어려운.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이 하나로 정해지는 경우, 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점 A를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다. 그러니까 점이 하나 찍혔어. 그럼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몇 개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직선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무수히 많다. 근데 점이 2개가 찍혔어. 네, 얘랑 얘. 그랬을 때 지나는 직선은 요 빨간색 하나뿐이다. 네, 뭐이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거기에서 이제 기호로 쓰는 방식이 이제 나오죠.
기호로 쓰는 방식이 방금 요걸 생각하면 직선 표시는 항상 이제 쭉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화살표 표시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호로 나타낼 때에는 직선 AB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알파벳이 바뀌어도 돼요. 같은 거예요. 틀렸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보통은 알파벳 순서대로 좀 쓰죠. 근데 이렇게 쓴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직선 BA 이렇게 쓴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게 직선이고 반직선은 직선의 반만 같다는 얘기여서 반직선이에요. 그러니까 A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면 반직선. 그럼 얘를 쓰면은 반직선 AB. 자, 여기서 유의할 게 있어요. 반직선은 항상 이 자리는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제일 처음 시작한 점이 뭐냐. 그리고 뒤에 있는 이 B라고 되어 있는 건 방향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B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간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호를 쓰실 때, 자, 요렇게 쓰지 않아요. 반직선을 기호로 쓸 때. 그러니까 이 화살표 표시는 항상 오른쪽으로 돼 있어야 돼, 기호로 쓸 때. 왼쪽으로 쓸 수 없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식은 없습니다. 무조건 요 방향이에요. 반직선 기호로 쓰실 때. 뭐만 생각하는 거야? 이 시작점을 여기를 꼭 써야 된다가 포인트야. 아시겠죠? 반직선은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얘는 반직선 BA라고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죠. 한마디로 얘랑 얘는 다른 거죠. 얘는 이쪽으로 간 빨간색이고 이쪽은 이쪽으로 간 하늘색이니까. 자, 그래서 그걸 구분하셔야 되는 거고 선분이라고 하는 거는 뭐 검은색으로 표시하면 이게 그냥 선분이죠. 선분 AB. 자, 그림을 안 보더라도 선분은 알파벳이 똑같이 써 있으면은 같은 거예요. 무조건. AB나 BA나 똑같죠? 네. 그러니까 선분은 직선, 그러니까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직선은 알파벳이 상관이 없이 같은 직선이면 무조건 같아요. 예를 들어 여기 C가 있어. 그럼 직선 AB나 직선 AC나 직선 BC는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직선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게 유의해야 될 내용이고 선분은 알파벳이 무조건 똑같아야 돼요. 네, 그게 선분을 구분하는 방식이고 반직선은 항상 시작점과 방향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여기 C라고 했는데 그러면 얘가 반직선 AC죠? 근데 어차피 반직선 AB랑 같은 거예요. 시작점도 같고 방향도 오른쪽으로 가고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근데 반직선 AC라고 되어 있는데 반직선 BC라고 하면 시작점이 다르니까 다른 거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직선을 좀 유념을 해주셔야 된다. 그 얘기고요. 자, 이제 2-1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1번의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ABC가 있다. 그래서 직선 AB가 뭐냐? 기호로 나타내시오. 그리고 나타내라고. 요게 직선 AB죠. 그래서 직선 AB 이렇게 쓰셔도 되고 직선 BA 뭐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반직선 BC는 요거죠. 그래서 반직선 BC 선분 AC는 요거죠. 네, 선분 AC도 되고 선분 CA도 된다.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냥 쓰는 방식이었어요. 다음 3-1번으로 갈게요. 3-1번에 오른쪽 그림을 보고 A, B, C, D가 있는데 다음 중 서로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게 뭐냐. 자, 직선이 지금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볼 필요가 없어요. 직선은 무조건 같아요. 알파벳이 바뀌더라도 같은 직선이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맞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반직선이죠. 얘는 시작점이 같은데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고 그래서 다르다. 이해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반직선 AC, 반직선 AD. 시작점이 똑같죠? 그리고 방향도 오른쪽으로 똑같죠? AC나 AD나. 그 다음, 리을 선분이죠? 선분은 알파벳이 똑같이 써있으면 맞는 거예요. 구분할 필요가 없어. 네. 자,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별로 안 어렵죠, 아직?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흔들고 계세요. 네. 아직까지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어려워요. 여기까지 올라가나요? 조용히 해. 네. 네. 자,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두 점 사이의 거리. 근데 이제 우리가 나타내는 이제 거리도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 거리라는 말은 항상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최단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짧은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야. 거리를 물어보면.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으면, 거리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일직선인 요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뭐 이렇게 가거나 뭐 이렇게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서 거리가 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거리라는 말은 최단 거리를 줄여서 그냥 거리라고 하는 거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 A랑 B가 있는데 요 길이가 예를 들어 10이야. 그럼 요거의 가운데 점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가 5고 얘가 5만큼 가면 되겠죠? 수직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얘를 중점이라고 얘기하고 보통 M이라고 써요. M이라고 쓰는 거는 영어로 그냥 미들의 약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들이 중간이잖아. 그러니까 그거의 약자여서 그냥 어려워요. 뭐가요? 미들 정도는 아니잖아요. 미들 스쿨인데 니네가 중학교인데 중점 그게 중학교의 중이에요. 가운데 중. 저도 알아요. 제가 그렇게 무식하진 않아요. 이 얘기 듣고 어렵다고 아니, 그게 했잖아요. 아니라 이게 헷갈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아는데 헷갈려서 그래요. 아, 아는데 헷갈릴 수 있군요. 네. 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점은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이제 기호로 표현을 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AM이 그냥 우리가 길이를 내가 정해놨으니까 5라고 생각한다면, BM도 5고, 그래서 AB는 2배니까 10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AB를 나누기 2하면 그게 똑같이 돼서 이렇게 세 개가 같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좀 기호로 표현할 수 있으세요. 그냥 눈으로 봐서 할 수도 있지만 기호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이걸 좀 잘하려면요 그 비례식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비례식 몇 대 몇인지 뭐 1대인지 1대 3인지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좀 편하냐면 뭐 이런 거예요. 뭐 지금 방금 보면은 이거잖아요. AM이랑 2분의 AB가 같잖아. 방금 한 걸 생각하면 1대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1이라는 거는 이게 B인 거야. 1대2랑 같은 말이야. 4분의 3 이렇게 돼 있으면 B가 3대 4란 얘기인 거야. 항상 분모는 전체죠. 그래서 우리가 분수를 그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4분의 3이 뭐였어요? 4개 중에 3개. 이렇게 배우잖아요. 초등학교 때.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 그러니까 이게 B인 거야. 3대 4라는. 자,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은 요게 얘랑 얘가 1대 2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B가. 그러면 이제 이걸 식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비례식 계산 방식도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얘를 이항시키면 얘가 곱하기 2로 되겠죠? 그러니까 얘랑 뭐랑 곱하면 2가 되냐 이렇게 된 거죠. 얘랑 얘랑 곱해서 이게 써 있는 거고 얘랑 얘랑 곱해서 이게 써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모양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요. B를 이걸 잘하시면 여기 단원이 되게 쉬워요. 이 방식을 잘하시면 근데 이 방식이 좀 헷갈리시다. 처음 배우면 좀 많이 어려워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 이제
나눠야 되는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좀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이 좀 있어서 기본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겠지만 자 그래서 저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푸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쉬운 문제죠. 전체 길이가 10인데 중점이니까 얘가 6이랑 6이라는 거 알잖아요. 또 여기에 중점이니까 얘가 3이라는 거 알잖아요. 이렇게 쉬운 문제들은 저런 걸 고민할 필요는 없어. 그죠? 네, 그냥 이거 쓰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6이고, 예, MN은 3이고, 그 다음에 MB가 그래서 9죠.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걸 식으로 쓰라 그러면 이제 못 쓰는 거예요. 네, 식으로 쓰라 그러면. 방금 한 얘기가, 이걸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 라는 얘기거든요. AM을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AM을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AM은 뭐 한 거냐면요. 전체 AB를 나누기 2한 거라고요. 인 거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2 해가지고 6이 된 거잖아요. 너무 빠른 것 같아. 아, 저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머릿속에 들어올 시간이 없어. 아니, 요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눈으로도 답은 알아. 그냥 눈으로 봐도 답은 알지만 식으로 쓸 수 있냐가 중요한 거야. 예. 왜, 뭐가? 빨리 얘기해. 뭘 몰라? 식이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돼? AB가 10이라고 써있잖아. 이게 왜 2분의 1까지 쓰고 2분의 AM이 몇이냐, 지금? AM 이렇게 그래. 그럼 6이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12를 나누기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네. 아, 그래서 2분의 1 한 거고. 네. 아. 그러면은, 거지? NM은 3이잖아. 그럼 당연히 전체를 4분의 1 한 거 아니겠어? 4분의 1 곱하기 11을 해야지 3이지. 그럼요. 이걸 생각해야 되는 단원이야. 그러면 이제 얘가 조금 더 어려워지겠죠. MB는 9였잖아요. 그러면 AB를 뭐 했겠어? 4분의 3 했겠지. 네. 그래서 11을 곱하니까 뭐가 됐겠지. 요게 중요한 거야. 눈으로 봐서 답 쓰는 게 중요한 거야. 네. 그러니까 그냥 풀려도 상관은 없는데 기호로 표현이 가능하냐. 요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방식이에요. 요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지 문제를 읽어도 문제는 얘가 나오는 거야. 문제.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냐 이것도.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문제에 나와 있는 건 요 내용이니까 그거를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1번 같은 경우도 이제 볼게요. 네가 할 거야. 난 안 할 거야. 이따 또 물어봐 그러면 생각해야지. 자, 5-1번 같은 경우는 지금 AB의 중점이 M이고 BC의 중점이 N이래요. 당연히 누가 봐도 길이가 달라 보이죠? 네, 그러니까 얘는 모르니까 그냥 A라고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같다는 것만 알잖아. 얘 길이도 모르니까 B라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A랑 B의 길이가 몇인지는 이 문제는 못 구해. 대신 A랑 B를 더한 길이는 알죠. 이게 7이잖아. 그럼 전체 길이 구하라 그랬잖아요. 2배죠? 그래서 답이 14예요. 문제를 얘한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네. 얘한테 곱하기 1을 하면 A도 2개고 B도 2개겠죠. 분배법칙을 하면. 그래서 14. 식으로 쓰면. 알파벳이 헷갈려요. 네. 어느 거야. 알파벳이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누가 못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AM이랑 BM이 같다고 하면 더 헷갈릴 텐데. 나 그래서 AB를 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문제 있잖아요. 네. 다음 그림 보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림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문제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제가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림에 있는 거를 확인해봐라. 이 얘기예요. 이 위에 있는 말은. 그러니까 확인해 보셔야죠. 중점이라니까. A, B의 중점이 얘고, B, C의 중점이 N이고. 이거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5-2번을 바로 답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방금 이 내용을 이행했다면. Mn은 몇이죠?
요거잖아. 네, 15가 되는 거죠. 우와. 전체의 절반이죠. 얘가 AA, BB. 거꾸로 한 거죠? 2A 더하기 2B가 30인 거야.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절반이니까 15겠지. 자, 이런 문제는 알파벳 A나 알파벳 B의 각자의 숫자는 못 구하는 문제인 거야. 합친 것만 구할 수 있는 거야. A랑 B가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5-5-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연습을 해야 되니까 풀어봐야 되겠죠? 네. 정말 좋았습니다. 네, 알겠어. 12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잘 안 되는 건 얘기하시고. 아, 위에 거요? 이거요? 자, 이걸 보시면 3등분 했어요. 네, 그리고 얘는 중점이에요. 그러면 길이는 내 마음대로 정해도 되잖아. 그죠? 내가 그냥 이거를 2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얘가 4겠죠? 이해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숫자 대입해봐도 되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계산이 되죠. 뭐가 헷갈려요? 다 맞는 것 같아? AM이랑 MB는 맞죠? 네. AP랑 AP가 6이잖아요. AB가 몇이에요? 10이니까 얘도 맞죠? 네. MN은 4잖아요. AB를 3등분해서 맞죠? 네. AN은 8이죠? MP가 몇이야? 2에 곱하기해서 맞죠? 네. 그럼 5번이 틀렸겠네요. AP가 6이죠? MB가 8인데 순수가 나오니까 안 되죠. 약분도 안 되잖아요. 5번이 틀렸다. 선생님, 네. 3번 있잖아요. 위에 11페이지요? 네. 네. 11페이지에 3번. 네. 얘기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자, 우선 하나하나씩 직선 따로, 반직선 따로, 3번 따로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직선은 1번이랑 2번이 보이죠? 응, 걔는 무조건 같아. 볼 필요 없어요. 왜요? 직선이 지금 딸랑 하나니까요. 뭘 얘기해도 다 같은 직선이잖아요. 직선의 길이가 다르잖아요. 끝없이 가잖아요. 어. 길이는 모르는 거예요. 길이는 모르면 돼. 그러니까, 그쵸. 다 끝없이 가니까요. 정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다라고 한 거야. 끝없이 가는 거야. 네. 일본의 방향이 방향 상관없이 끝없이 가기 때문에 같은 직선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직선은 그럼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죠, 직선. 직선 내 마음에 네. 들어요. 직선이 다 같다. 네, 그렇죠. 달라도요? 네. 직선 내 이름이 그게 지금 얘처럼 직선이 하나만 딱 보이죠? 그러면 무조건 뭘 얘기하든 같을 수밖에 없어요. 방향이 달라도요? 직선이 방향이 다를 수가 있죠. 아 그런가? 네. 시작점이 달라도요? 시작점이 뭔 상관이에요. 계속 끝까지 가는 건데. 이해되시죠? 네. 우선 골라내는 거예요. 조용히 있어. 그 다음에 선분은 알파벳 같으면 무조건 같다 그랬어요. 왜요? 보세요. 네. 달라요? 모르겠어요. 자, 반직선이 중요한 거라 그랬죠? 반직선은 시작점이 무조건 같아야 되는데 3번 이미 틀렸는데요. 얘는 시작점이 A고 얘는 시작점이 B잖아. 시작점이 꼭 같아요. 네, 꼭 같아요. 그래야지만 서로 같은 반직선이 될 수 있어요. 자, 얘도 시작점이 같은 게 보이죠?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방향이 오른쪽이죠? AC도 오른쪽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4번은 같아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시나요? 되고 있어요? 5번이요. 요거요? 자, 뭐 너의 생각을 먼저 물어볼게요. 직선의 개수는 몇 개요? 세면 돼요. 몇 개? 이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면 되잖아요. 직선 하나, 둘, 셋. 네. 세 개죠. 이해되시죠?
반직선은 몇 개냐? 자, 이거는 반직선은 직선의 2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가면 반직선 하나지만 여기서 이렇게 가도 반직선 하나. 그러니까 직선 하나에 반직선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는 6개. 이해돼요? 근데 제가 좀 추가 설명을 할게요. 얘는 공식이 있어요. 자, 항상 문제가 저렇게 점 3개만 딸랑 찍어 놓고 반직선이 몇 개고 직선이 몇 개냐 물어보면 참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네. 근데 내가 점을 더 만들어. 막 만들었어. 자, 6개 만들었어. 자, 직선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어떡할까? 다 세야겠죠. 언제 세? 저거. 그죠? 자, 그래서 공식을 외워두시면 점이 아무리 많아도 반직선 개수랑 직선의 개수를 구할 수 있어요. 유정이 졸려? 서서 해. 자, 반직선 개수 구하는 식은요. 외워두세요. n 곱하기 n-1이에요. n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점의 개수. 용어가 많아요. 시끄러. 야, 영어가 없으면 기억 곱하기 기억 빼기 1이라 이게 더 좋아? 네모가 있잖아요, 저희한테. 네모는 뭔 네모를 해 그러면. 자, 우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방금 제가 한 게 점이 6개였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6만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몇 개예요? 반직선 개수가 30개죠. 6 곱하기 5. 6만 대입하면 돼요. 내가 6개라고 만들었어. 총 6개 그냥 해서 구해본 거야. 반직선 개수. 만들어야 돼요. 문제 점이 3개만 있는 걸 너한테 내지 않을 거니까. 저 7개를 한 것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구하려면 식을 알아야 돼요. 7개면 몇이겠어? 7 곱하기 6이니까 42개가 반직선. 그러면 직선의 개수는 왜? 직선의 개수는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지금 이거에 나누기 2하면 돼요. 왜? 이거 앞에는 그 사이를 쳐다볼 수도 있지, 너 왜 그래? 아무튼 뭐, 저요? 뭐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 저 다리 그리면 이렇게 답은 이미 썼고 점이 많아지면은 공식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답이 뭐예요? 답이 뭐안 쓰기예요? 아니 더하면 9겠죠. 왜 직선의 개수가 3이에요? 뭐? 뭐? 너는 그게 봐. 막대가리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재밌지. 그럼 달라. 그럼 이제 하나, 둘, 너 여기다 3 대입하면 되는데? 3을 대입했는데 9 마이너스 1이야? 이거 무슨 말이야? 바로 먼저 계산 안 해? 너는? 야, 너 어떻게 학교 시험 95점 맞은 거야?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개수 물어본 거잖아.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너 왜 화내? 공식이잖아. 네. 왜, 뭐가 이해가 안 아니, 가는 근데 거야? 네, 잠깐만요. 뭐가 안 가는 걸 얘기해야지 넘어가지. 근데 반직선의 시작점이 같아야 되는데. 그거는 같은 반직선을 찾는 거였고, 아까는. 똑같은 반직선이 뭐냐고 아까 물어본 거고, 얘는 그냥 반직선 다 찾아라, 이거. 있는 반직선 네가 보이는 걸 다 찾아라, 이거. 얘 물어본 게 달라. 자, 알겠지? 아까는 똑같은 걸 찾으라는 거였고. 자, 또, 연아 뭐라고요? 넌 뭐야? 11. 넌 뭔데? 11, 12야? 자,
자, 보세요. 자, 뭐 길이 얘기할 수 있잖아. 자, 지금 얘랑 얘랑 같다는 건 보이죠? AM이랑 BM이랑. 그럼 모르니까 그냥 A라고 그냥 문자로 쓰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BN이랑 CN이랑 같은 것도 보이죠?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전체 길이만 알잖아. 그럼 얘네 다 더하면 전체 길이겠지? 그러면 2A랑 2B가 전체 길이 10이겠네? 그럼 이걸 2로 나눌 수 있잖아, 10을. 그럼 A 더하기 B가 6이겠네? 근데 구하는 게 MC거든. MC의 길이는 지금 몇이 돼야 되는 거야? MC. 근데 뭐 가르쳐 준 게 또 있지 않을까? 아, 이것도 있어. 자, 여기도 있죠. BN이랑, 아니, 지금 BN이래. BC가 AB의 2배래요. 그럼 BC면 2B잖아요? AB면 2A잖아요? 그거의 2배래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B 하나가 A 2개랑 같네요. 그러니까 얘가 A 2개겠네요? 그러니까는 3A가 6이네? A가 2예요. 요 길이가 2라는 건 알았어. 요 길이 4겠지. 2배니까. 길이를 다 알았어. MC가 그럼 몇이야? 10이죠. 되는데, 싫으면 그 식을 써야 되는 게 포인트라고. 당연히 암산 되죠. 암산하면 얼마나 쉬워, 그지? 네, 근데 식을 써야 된다. 네. 연하는 12번이요? 식을 쓰면 될 텐데요. 얘가 A야. 얘가 B야. A 하나랑 B 하나 더하니까 10이래.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거 A, B 또 구하라 그랬는데 그 전에 또 이게 나왔죠? A, B는 A가 2개고 B, C는 B가 2개고 근데 거기에 곱하기 3 한 거잖아. 그러니까 A는 B를 3배한 거랑 같은 거다. 그럼 여기에다가 또 A에다가 3B로 대입을 하면 4B가 10이겠죠? B가 분수가 나와요? 2분의 5가 나왔어. 그럼 A는 여기다 대입하면 2분의 15가 됐어. 근데 구하는 게 뭐야? A, B였어요. 그러니까 답은 15죠. A, B잖아. A, B. A가 2개인데 A가 2분의 15였어. 2개면 15지. 됐어? 이해되고 있어? 어렵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11번씩. 이해가 안 돼. 이런 게 나오겠죠? 저 근데 시험 안 봐요. 학원 시험 아, 보잖아요. 그러네. 네. 학교 시험. 그리고 어차피 수행도 이런 거도 보지 않아? 니네? 그래서 네. 전 수업 이상해요. 그러니까 수행도 볼 텐데요. 자꾸 지구가 자전하는 거 느낀대요. 자꾸 와가지고 선생님 막 머리 아프다고 하면서 에어컨 바람 막 소풍 나오는 거지 막. 예민하신 선생님인가 보다. 지구에 자전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이. 개또라이. 그거 그 정도면 또라이 아니야? 그걸 느끼는 게 말이 돼? 자, 뭐 아무튼 어려운 정도는 뭐 이 정도다. 이런 걸 잘 생각하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거 비례식을 좀 생각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비례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우선은 진도북은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제 오늘 각을 좀 얘기하고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 안 돼요. 각을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냐면 15페이지까지 얘기하면 되겠네요. 각도 쉬워요. 처음으로. 각도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쉬운 거예요. 각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아요? 이해식 하는 건 되거든요. 자기야. 이건 뭐야?
그러셨어요. 그래서 각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끝날 것 같아요, 오늘은. 선생님, 근데 간단히 말할 거는 다음에 하자면 안 돼요. 네. 네. 알았어요. 다음 시간에 또 물어보시면 되잖아. 니네도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거짓말. 네. 거짓말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각이라고 하는 거는 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다가 반직선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O라는 점이 있는데 B라는 점을 찍어놓고 O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그리는 선분 OB라는 반직선. A라는 점을 여기다 찍어놓고 이렇게 이어주면 반직선 OA를 그려주면 이게 뭐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이 사이에 이루는 이 부분을 우리는 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각이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우죠? 0도에서 90도보다 작으면 우리는 그걸 예각이라고 하고. 네. 그거 배웠어요? 90도면 직각이라고 하고. 직각은 알아요. 왜 이것만 할까요? 몰라요. 같이 배웠을 텐데요. 얘가 몰라요. 네. 그 다음에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으면 둔각이라고 하고. 똑똑하다. 각이 180도면 평각이라고 하고. 저 근데 약간 배운 것 같아요. 약간 배울 리가 있겠어요? 약간 배운 것 네. 같아요. 평각. 뭐가 평각이에요? 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평각. 아, 평각이라는 이름은? 왜 평각이라고요? 각이 왜 없어요? 180도가 있는데. 180도가 네, 각이 왜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기본적인 얘기고, 얘를 이제 기호로 읽을 때는 항상 이 끼어있는 요 각에 대한 걸 얘기할 때, 각 A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각 O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각이 L이에요? 각이 L이라냐? 그 뭐예요? 각이 L. 이게 각 표시라고. 그 L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L이야. 요게 어떻게 L이냐. 네. 근데 이제 각 A라고는 표시하지만 각 O라고는 잘 표시 안 해요. 왜냐면 이 각 O라고 얘기하면 각이 두 개가 생기는 거거든요. 요쪽에 각도 있지만 요렇게도 각인 거예요. 그래서 요 안쪽 각과 바깥쪽 각을 합치면 360도인 거예요. 네. 근데 각 O라고 얘기하면 얘를 물어보는 건지 얘를 물어보는 건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잘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보통은 읽을 때에는 작은 각을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렇게 읽죠. 각 AOB, 각 BOA 같은 거예요. 이 끼어있는 부분만 알파벳이 가운데 있으면 돼요. AB랑 BA가 바뀌는 건 상관없어요. AOB, BOA.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각을 읽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읽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도 잘 안 읽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각의 크기에 따라 평각이 있고 직각이 있고 방금 얘기했죠? 공각이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조용히 안 해? 네. 자, 그래서 이제 각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되죠. 1-1번 이제 바로 얘기할 수 있죠? 1번 몇 도예요? 네, 110도죠. 왜 이유는 뭐예요? 180에서 70을 뺀 게 x다. 원래 식은 뭐야? x 더하기 70이 180 이렇게 된 건데 이걸 이해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2번은 몇이에요? 35죠? 얘도 뭐 해준 거예요? x 더하기 55가 90이다. 그래서 x는 39예요. 이렇게. 쉽죠? 자, 그 다음 이제 얘기를 할게요. 막곡지각. 이제 이걸 얘기할 건데 계속 할 거야. 몇 개 나가요? 그 다음 페이지까지. 네? 자, 네? 막곡지각을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게 교각. 자, 교각이라고 하는 건
선이 내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교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교점이죠? 교점을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럼 거기에서 각이 이렇게 4개가 생겼죠? 네. 이 4개가 교각이. 다 교각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막곡지각은 뭐냐? 저 끝까지. 이 교각이 몇 개냐? 그럼 4개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럼 막곡지각은 뭐냐?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막곡지각. 이렇게. 그래서 막곡지각은 마주보고 있는 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가 A, B, C, D라고 이렇게 써준다면, 각 A랑 각 C가 무조건 막곡지각의 크기는 같아야 돼. 각 B랑 각 D도 막곡지각의 크기는 같아야 돼. 마주보면 각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거 다 합치면 360도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반띵하면 180도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있는 C랑 D랑 합치면 180도인데 여기 있는 A랑 B랑 합쳐도 180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B랑 D랑 A랑 C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막곡지각이다. 자, 막곡지각이 몇 쌍이냐를 찾는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어 선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막곡지각이 몇 개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한 쌍이 있죠. 이렇게도 한 쌍이 있고 이렇게도 한 쌍이 있죠. 3개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요렇게도 막곡지가. 어렵다. 그렇게 보이시죠? 자, 요렇게도 막곡지가. 이해되시죠? 요렇게도 막곡지가. 정말 막. 선이 많이 생길수록 막곡지각이 엄청 많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선을 3개만 그렸지만, 4개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엄청 많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얘도 공식이 있어. 막곡지각의 개수를 세는. 이 막곡지각의 개수를 세는 공식이 아까 전에 했던 반직선의 개수 공식이랑 똑같아요. 네, 그럼 다행인가요? 네, 막곡지각의 개수 구하는 식도 n 곱하기 n-1. 아까 지금 방금 제가 막곡지각 센 게 지금 몇 개 했어요? 한 쌍, 두 쌍, 세 쌍에 빨간색으로 하나, 둘, 세 개니까 6개였잖아요? 근데 내가 선 3개 그었었죠? 그래서 여기에 3 대입하시면 3 곱하기 2에서 6쌍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공식은 아까 얘기한 반직선식도 되고 막곡지각의 개수 구하는 식도 되죠. 네,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건 나오지 않는 거니까 외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안 나와, 공식은 여기에. 알겠죠? 네. 이건 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따로 써서 외워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나와 있는 얘는 이제 방정식으로 각도 계산하는 거죠. 이제 계산이 다 방정식이죠? 그래서 얘는 2x 플러스 12, 70이다. 그래서 x는 30. 이렇게 식을 쓰셔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얘가 나타내고 있는 건 이 30이 여기랑 막곡지각이니까 여기도 30이죠? 근데 이렇게가 평각이다. 다 합치면 180도 돼야 되니까 x는 180 빼기 75죠? 그래서 105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정식 정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막곡지각을 찾는 게 제가 이렇게 풀었지만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이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해도 180. 뭐 여러분들 보는 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얘는 어떻게 봤어요? 이렇게 봤죠? 네, 다 다르게 보지만 네,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1번을 보시면 얘가 막곡지각이니까 x가 80이네요. 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얘는 60이겠죠? 그래서 빈칸을 채우면 돼요. 80이고 80이니까 60이다. 자, 막곡지각 얘기 끝났어요. 이제 하나, 이제 요거 하나. 그래서 숙제는
15까지. 개념들은, 네, 개념들도 있죠. 2, 3, 4, 4까지. 여기는 2에서 4까지만 하고, 여기까지야? 진도북은 여기까지, 15까지 할 거예요. 자, 우선 설명 계속 할게요. 자, 마지막. 네. 여기까지요? 자, 끝난 거 아니야. 자, 마지막 설명은 이제 직교, 수직이등분선, 수선해발, 요거 얘기해야 돼요. 직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직선과 직선을 이렇게 선을 이었을 때 수직이 생기면 네, 그걸 우리는 직각일 때를 직교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직각인 거죠, 그냥. 그거를 두 개의 선이 만나는 걸 직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기호로 쓸 때에는 이렇게 수직 표시는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선분 AB랑 선분 CD가 수직이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뭘 상상하시는지는 잘 알고 있어요. 네. 저거 뜻이 뭐라고요? 직교? 욕이라고 생각하시든지, 네. 직교가 뭐야? 네, 수직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직과 수선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선이 하나 있는데, 네, 수직이 되게 그어준 요 선이 수선인 거야. 알겠죠? 선이 원래 1번이 있었는데, 그걸 수직을 만들기 위해서 그어준 선. 그게 수선인 거고, 이게 만들어지면 이게 수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선이 만난 요 점이 있죠? 요 점이 수선의 관이다. 용어를 외우셔야 되는 거니까. 자, 수직이 만들어지기 위해 생긴 점이 수선의 관인 거야. 수직을 만들기 위해서 그어준 선이 수선인 거야. 그래서 만들어지면 그걸 수직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다 비슷비슷한데 별거 아닌데, 수선에 뭐예요? 네, 발. 여기 다 써있잖아.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수발이라고. 네. 다 있는 얘기야. 네. 그리고 이제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얘기하는 게 수선을 그었는데 수직도 되고 그 선분이 2등분까지 하면 그걸 우리는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한다. 어렵다. 이게 제일 어렵네. 전부터 보는데 안 오고. 자, 설명은 끝났어요. 수식해서 또 뭐가 된다고요? 어? 2분? 선분을 선분을 수직이게 그어주고 그 길이까지 2등분 되면 그걸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한다. 나중에 요 수직 이등분선은 이등변 삼각형 할 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선은 그 정도까지만 오늘 설명을 할 거고요. 자, 뒤에 15페이지까지 잠깐 시간 남았으니까 좀 풀어보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